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홍천의 한 교회에 머물고 있던 학생과 인솔자 등 39명이 집단 감염됐는데요. 이들은 홍천에서만 열흘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 부부 등 40명이 지난 16일부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40명 가운데 39명이 어젯밤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된 학생과 인솔자 등 39명은 이곳 교회 1층에서 함께 열흘간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수련회를 목적으로 홍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은 홍천 거주자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관련자 관련돼서는 이동 동선을 역학조사 중입니다. IEM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IEM 선교회는 전국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IEM 선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홍천의 해당 교회에서 오는 3월부터 국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장소만 제공해 관계가 없다면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4명, 5명 그 부분을 어긴 건 있는데 저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서 너무 송구합니다. 수십 명이 열흘 넘게 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자체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처음 발견해 지자체에 알려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 여러 명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의 지역 내 이동 동선이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 추세에 있던 강원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중에 이들을 치료센터와 병상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마다 접종센터가 조성되는 등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봄내체육관입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곳을 접종센터로 쓸 계획입니다. 원주는 치학체육관, 강릉은 아레나 시설에 백신 접종센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계획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이 도내 모든 시군에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접종 대상자 관리와 백신 보관과 점검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역학조사와 피해 보상 접수도 추진단의 역할입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의사회와 간호사회, 경찰과 소방 등이 포함된 협의체가 도내 모든 지역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2월 초나 아니면 설 연휴가 끝나면 예방접종이 곧바로 시작될 텐데 도민들이 접종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빠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는 사람들은 도내 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의 접종까지 확대될 경우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지 않은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관건은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백신 접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시군 접종센터 1개 팀의 인력은 의사 4명에 간호사 8명 등 모두 12명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최소 210명이 넘는 신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8일에 백신 접종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이후 강원도는 정부안에 맞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접종할지 등 세부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에 창업 공간을 만들어 벤처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벤처 펀드까지 만들어 유망한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벤처 기업인들이 새로운 창업 공간을 둘러보기 위해 원주를 찾았습니다. 후보지는 두 곳, 창업 지원 허브 건립이 추진되는 남원주 역세권과 공공기관 이전 후 방치돼 있는 단계동 옛 종합청사 건물입니다. 벤처 창업의 가장 중요한 건 인력 유치. 기업인들은 전문 인력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을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감사하긴 한데 그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는 아닐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의 그 인재들을 유치를 하고 그들이 살기 좋은 환경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력이 큰 벤처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대학이 많은 데다 무엇보다 의료 분야 공공기관이 가진 빅데이터, 의료기기 산업 저변이 탄탄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근데 서울의 강남에서 벤처를 하기에 너무 비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벤처라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강원도에 있는 젊은들과 만나면,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 같이 만나면 저는 일자리가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도 추진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를 중심으로 지역 공공기관들이 참여해 보건, 의료 분야 혁신 벤처 기업을 육성할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는 각종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더 알려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의 이전과 창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무산되면서 남아도는 산천어를 가공해 지역 산업화하려는 화천군의 위기 탈출 전략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축제에서 벗어나 산천어 양식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판매를 거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소득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겨울 축제가 무산되면서 폐기 처분에 물렸던 산천어가 가공식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알맞은 크기로 자란 산천어는 비닐과 내장을 제거하고 7% 농도의 소금물에 절여집니다. 구이와 매운탕용으로 나눠져 위생적인 건조 과정을 거친 뒤 반건조 가공식품으로 출하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일 산천어 1,000여 마리가 생산 유통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반건조 가공 제품의 출하 가격은 5마리에 19,000원 선. 산천어 반건조 생산 과정에는 지역 주민 40여 명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천어 축제가 무산되면서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산천어를 안 하니까 산천어에 대한 관광객들이 뭐고 개념이 다 없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상품화를 시키다 보니까 산천어에 대한 인기도가 이제 높아졌고 식당에서도 다른 이제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산천어를 많이 찾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산천어 통조림과 어묵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을 마치고 대량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천군이 산천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나선 이유는 계절적인 변동성이 큰 축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70톤에 달하는 산천어 양식량도 확대하면서 사계절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동시에 축제 때 필요한 물량은 탄력적으로 공급해 산천어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산천어 관련된 식품을 개발로서 산천어 축제에 대한 이미지도 홍보시키고 그로 인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 산업을 국민화해보고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더욱 발전되고. 하지만 산천어 양식이나 가공, 유통 판매 기반은 여전히 미흡해 행정기관 의존도가 높은 산천어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자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외국인 3명이 게임기에 든 현금을 털어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스페인에서 붙잡혔는데 1명이 국내로 송환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3명이 카지노 게임기인 슬롯 머신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척 앉아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만능키로 게임기를 열고 현금통을 빼냅니다. 이들은 불과 20초 남짓 만에 2,400만 원이 든 게임기 현금통을 빼내 자리를 떴습니다. 페루와 홍콩 국적인 3명은 범행 직후 8시간여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 페루인 2명은 스페인으로 갔다가 경찰청과 인터폴 협조로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페루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11개월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이 페루 여성은 정성경찰서로 이송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페루 국적의 30대 남녀는 연인 사이이고 홍콩 국적의 30대 남성은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카지노에서 게임으로 돈을 많이 잃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왜 강원랜드 카지노를 범행 장소로 삼았고 어떻게 슬롯머신 만능키를 갖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나머지 2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지금 현재 스페인에 검거가 되어 있고 다음 달이나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또 저희가 국내에서 검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방콕에서 육로를 통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한편 강원랜드는 사건 발생 이후 게임기 관리를 허술하게 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게임기 보안 시스템을 3중으로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이 지나면서 강원 지역 자영업자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자영업자는 19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창업보다 폐업이 10만 명 더 많았다는 뜻으로 감소율은 4.8%로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대면 서비스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관광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월 19일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운영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 금지된 시설에 300만 원, 영업 제한 시설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속 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부터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1,722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이 1,7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6억 원이 증가했고 사업 물량도 180개 사업으로 작년보다 44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20개 사업에 1,215억 원, 충청북도 5개 시군 60개 사업에 507억 원이 지원됩니다. 73개 하수처리장 신설과 증설, 하수관로 1,283km 신설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하수도 보급률은 9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가곡면에 개발하는 온천장의 개장 시기가 올해 말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당초 지난해 온천장을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다 설계 보완 필요성까지 발생해 올해 말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온천장 옆에 2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국민 여가 캠핑장을 동시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강릉의 향토 문화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강릉시는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에 따라 행사 주최 측과 협의해 매년 설날 다음 날과 정월 대보름에 열리던 위촌리 도배례와 망월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며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추진해온 된장 등 장류 사업이 판매에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능 된장찌개 소스 그리고 메주 세트 등 간편식 제품을 개발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홈쇼핑을 통해 이미 6억 원 이상의 된장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8,300세트가 팔렸고 올해 2만 세트, 15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8년부터 장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도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강원미래연구원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분야별 공약을 개발할 정책기구인 강원미래연구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대 강원미래연구원장은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시 갑 당협위원장이며 다음 달 중으로 조직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비대면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롯데쇼핑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 입점 기념 설맞이 특별 할인전을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온 브랜드관에 입점하는 강원마트를 통해 강원도 농특산물 600여 개 품목이 판매되고 20에서 30%의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또 한우 세트와 춘천 닭갈비, 강릉 커피빵 등 강원 대표 특산품이 설 선물 세트로 선보이고 화천 산천어 특판전도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공짜 내기 골프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알펜시아 리조트 경영진에 대해 강원 평화경제연구소가 이번 주 안으로 재감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개발공사가 자체 감사해서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임원진에게 월 12만 원밖에 되지 않는 3개월 경징계 조치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일자 강원도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겨울방학 수학 영어 구조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방학 수학 영어 구조대는 수학 영어를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해 4편으로 구성하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출연해 겨울방학 수학 영어 공부법을 들려줍니다. 수학 구조대는 어제부터, 영어 구조대는 오는 2월 5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호 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70살 이상 노인에게는 1인당 5장씩 총 18만 장의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 등 저소득층 19,000여 명에게는 1인당 17장의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춘천시는 이에 앞서 2차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총 지급 규모는 3만 9천 명, 65만여 장입니다. 춘천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AI가 잇따라 검출되며 전파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AI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 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3주 동안 가금 사용 농가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